예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12월 6일 오전 방송을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고, 오후 방송 지금 시간이 12시 50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. 자, 오전에 제가 실현 손익이 조금 줄었습니다. 오전에는 뭐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일단은 모으다가 이거 손절을 일단 했습니다. 왜 손절을 했냐면 그 전에 일단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최근에 12월 17일 싸이월드 상장까지는 제가 종목들 이거 NHN 벅스, 그다음에 한글과 컴퓨터, 그다음에 다날 이 세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요. 재료가 일단 크다 보니까 이게 이 섹터 자체가 분위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드렸습니까? NHN 벅스처럼 오늘 상한가를 찍고 또는 20% 이상 급등이 나온 종목들이 있으면 이 섹터에 대한 분위기, 기대감은 시장에서 존재한다.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최근에 보면 이제 다날이 금요일날 시세가 나왔고, NHN 벅스가 오늘 급등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한글과 컴퓨터는 싸이월드 Z의 합작 법인을 설립하고, 지분을 1%더 가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세가 그렇게 탄력적으로 나오진 않고 있죠. 그래서 저도 이제 금요일날 조금 매수해서 넘어왔던 걸 매도를 아침에 끊어내고요. 수익을 확정하고 나서 다시 재매수 들어가다가 그냥 손절 쳤습니다. 손절 치신 이유를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, 혹시나 제 방송 보고 매수하셨던 분들, 매수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방송을 일단 녹화를 진행합니다. 이 부분 좀 아시고 참고하셔가지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고, 물론 제가 예상하는 부분이 100%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. 저는 또 비중을 실으면 한 종목의 비중을 집중해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조그만한 실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악재가, 돌발 악재가 나올 경우에는 이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. 그 손실을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서, 그러니까 회피요, 회피 말고 회피, 피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좀 봐야 된다. 자, 보셔야 될 게, 이게 왜 지금 싸이월드 Z 법인을 지금 가지고, 그러니까 이제 합작 법인을 설립함에도 불구하고 시세가 일단 급하게 나온 게 12월 1일 날 14% 종가 고가로 만들면서 억지로 당겨놨습니다. 억지로 당겨놨죠. 그 전날 근데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급락이 나왔고, 이 12월 1일 날 제가 아마 방송을 했던 구간이었는데 오장 근처에서 물량이 좀 급하게 들어온 모습들이 보였고요. 그 다음에 동시효과 또 좀 땡기는 모습이 나왔죠. 이날인데 동시효과 때도 보면 1.69% 상승을 시켜놨습니다. 그리고 그 이후에는 보면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다날이나 아니면 저기 NHN 벅스 따라가는, 추정하는 이제 전형적인 후발주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. 당연히 뭐 선발주는 가능하지만 한 가지 제가 조금 신경에 쓰이는 부분이, 여기 다트에 들어가면 나오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, 자, 전환사채 주식에 대해서 상승을 하는데 좋은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구간을 조금 저지할 수 있는, 그러니까 이제 좀 악재가 될 수 있는 구간이 유증이나 전환사채 추가 상장을 하는 경우인데, 뭐 시비 발행하는 것들은 사실상 뭐 악재로는 받아들여지겠지만 그게 시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청구되기까지는 시간이 1년 가까이 걸립니다. 그래서 물론 뭐 시비를 발행하면 악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전환 청구되는 물량들이 상장되는 것보다는 좀 덜 하겠죠. 이 보시면 600억 발행했고요. 보면 행사 기간이 보면 시작일이 2018년부터 2023년, 그러니까 이제 내후년까지 물량들이 나올 게 있다는 거죠. 총 600만 주가. 근데 한 번에 막 때려서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. 최근에 보면 이런 전환사채 물량이 있다는 걸 일단 파악을 했으면, 여기 보시면 공시에서 추가 상장을 한번 검색을 해봤을 때 2021년도 이 보면 좀 신기한 게 물량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. 20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물량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런 게 이제 뭐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. 물량이 다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 물량을 좀 이겨내고 다시 재료가 더 크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충분히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, 추가 상장에 보면 3월 달에 한번 나왔고요. 그 다음에 6월 달에도 13만 주, 그 다음에 9월 달에도 29만 주, 물량이 조금 늘어났습니다. 9월 달에는 아마 14,000원이 14,800원이 전환가액인데 지금 위치가 좀 높다 보니까
아무래도 조금 물량들이 조금 더 나왔던 것 같고요. 지금 여기서 좀 공통점을 발견하셨나요? 작년에는 달에 두 번은 나왔습니다. 그죠? 130만 주 이런 물량은 좀 크죠. 2020년에 보면 13만 주. 2019년도 9월 달에 좀 물량이 나오긴 했는데 사실상 이때 전환 청구를 안 하고 지금 청구를 했더라면 더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뭐 테마가 붙을 줄 몰랐겠죠. 이 사람들도. 그리고 특징을 보면 3월달 2021년도에 보면 3월달, 6월달, 9월달 이렇게 3개월 분기별로 한 번씩 추가 상장되는 물량들이 있습니다. 당연히 회사에서는 이 추가 상장이 되고 나면 좋아하진 않겠죠.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자주 하지 말고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마다 한 번씩 조금 물량을 상장해서 차익을 실현해라고 뭐 요구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특이하게 분기별로 한 번씩 나왔고 이 물량은 크진 않았습니다. 최근에 이제 한 30만 주 정도 나오긴 했는데 오늘 거래량이 400만 주 터질 때는 뭐 한 1000만 주 가까이 터졌기 때문에 지금 이 물량은 크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이 전환 청구가 될 수 있는 지금 금액이 600억입니다. 600억. 그 중에서 보면 80억 정도가 나왔고 아직 나와야 될 게 한 520억이 나와야 되는데 주식수로 따지면 14,000원이니까 한 400만 주, 500만 주 가까이가 일단 400만 주, 450만 주 정도가 물량이 일단 나올 게 있습니다. 2023년도까지. 그러면 이제 분기별로 나온다 가정을 하면 지금 이제 나올 때가 다 됐다는 거죠. 지금 이제 나올 때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추가 상장이 좀 될 것 같은데 저 추가 상장되고 나면 아무래도 조금 선발주 위치를 하기에는 조금 분위기가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. 물론 뭐 선발주로 나갈 수는 있겠지만 물량을 이제 소화시키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판단했던 기준은 한글과 컴퓨터가 지금 못 가는 위치 그러니까 이제 선발주 위치가 안 나오는 게 저런 것 때문에 우려감 때문에 물량을 땡기지 않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오늘 단화를 일단 다시 한번 더 물량을 좀 보려고 합니다. 이게 금요일날 흐름이 일단 괜찮았죠. 흐름이 일단 뭐 괜찮게 나왔고 오늘도 시가 뭐 하락 출발했지만 오늘 뭐 프로그램 매도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잘 움직이는 모습입니다. 잘 버티는 모습이죠. 이 프로그램은 보면 외국인들이 170만 주 들어왔던 물량이 다 일단 매도가 될 것 같고 오늘 NHN 벅스 따라서 흐름이 좀 나오긴 했지만 다날이 다시 한번 더 선발주 가능성 또는 한글과 컴퓨터하고 다날인데 이 한글과 컴퓨터는 조금 이제 추가 상장에 대한 부담감은 있으니까 이 부분 때문에 다날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뭐 매수를 해서 가져갈지는 판단이 일단 결정이 일단 안 됐고요. 프로그램 물량 그 다음에 NHN 벅스가 저게 상한가 가는 척 하다가 또 밀릴 수 있긴 한데 저게 밀리면 물량들이 좀 같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저거 밀릴 때 조금 매수하던지 분할로 단화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. 일단 외국인 물량은 일단 다 나온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기존의 라이브 방송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외에 오늘 추가 상장에 대한 우려감 그러니까 추가 상장에 대한 이런 제 그 악재들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가야 될 길이 많습니다. 그죠?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방송 차근차근히 들으시면서 공부해야 될 부분들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방금 보여드렸던 저기 내용은 다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들어가면 분기 보고서에 들어가 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뭐 알아야 될 사항들 들어가면 나와 있습니다. 나와 있고 이런 부분들만 조금 캐치를 한다면 이 한글과 컴퓨터가 저 물량이 추가 상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점 근처에서 뭐 좀 밀렸다가 안 빠진다 그러면 저 악재를 이겨내고 다시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글과 컴퓨터로 다시 넘어가든지 단알과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수익을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종목들이 타겟이 되는 종목들이 있으면 그 종목들을 많이 노립니다. 수익권을 주면 욕심을 좀 버리고 대응을 하되 다시 자리를 주면 매수를 진행하고요. 언제까지? 이벤트가 이제 노출될 때까지 진행을 합니다. 12월 17일이니까 이번 주 후반, 다음 주 초반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고 이번 주 후반까지 이번 주에 수익을 좀 뽑아낼 수 있는 타겟 종목으로
단알과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일단 볼 수 있도록 하고요. 그 외에도 보면 보이는 종목들이 몇 개 있긴 합니다. 하지만 일단 좀 흐름들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, 수요일 날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제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반에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들, 섹터들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방송은 일단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. 이번 주 수요일 라이브 방송 때 뵙고, 내일도 업로드 할 내용들이 있으면 업로드 진행시켜서 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더 매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. 일단 좀 빠지면 매수를 하긴 할 건데, 오늘은 치고 나가기 힘들겠죠. 당연히 오늘은 쉬어간 자리고, 거래 죽이면서 쉬어가게 되면 물량을 좀 매수를 하려고 하고요. 그 다음에 아침에도 보면 좀 특이한 게 거래가 10만 주 가까이 거래가 됐습니다. 시장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거겠죠. 오늘 빠져야 될 자리인데. 알겠습니다. 오늘 업로드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오전에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날씨가 춥습니다. 그리고 오미크론 관련 확진자들도 지금 전국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. 건강 유의하시고 내일 또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